나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걸 연습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할 건데, 그래프 그리는 걸 순서를 거기 적어놨죠. 좀 기억해서 요거대로 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좀 좋겠다. 첫 번째, 도함수 f의 프라임 x를 구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할 거니까. 그래서 부호라는 건 0보다 크냐 작으냐라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0보다 크냐 작으냐니까 0인 걸 먼저 찾아야지. 그래서 f' x를 구하고 그게 0인 걸 먼저 찾으라고. 그래서 0 근처에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다. 그래서 그 부호에 따라서 증가감소를 표로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fx의 그래프와 좌표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거기다 씁시다. y 절편은 필수고 y 절편은 필수, x 절편은 선택이야. x 절편은 못 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미분을 배웠다고 해서 x 절편이 바로 근이잖아. 실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y 절편은 필수고 x 절편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최대 최소 극대극소를 알 수 있지만 맨 밑에 봐봐. 왼쪽 밑에 보면 극대극소가 반드시 최대 최소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그지? 그림을 봤을 때 극대극소가 반드시 최대 최소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3차함수 식의 도함수가 x제곱 2b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얘가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x 빼기 4랑 x 이렇게 돼 있죠. 근이 0하고 4잖아. 옆에 그림 보면 옆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0, 4 여기 y는 f'x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하고 4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개를 다시 보면 3a x제곱 빼기 4x 3a x제곱 빼기 12ax 그래서 요놈이 요놈하고 같구나. 그래서 이 b가 마이너스 12a b는 마이너스 6a라는 게 첫 번째. 인데요. 첫 번째 둘 비교한 거잖아요. 0하고 4랑 문제 줬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 1을 넘긴 거잖아요. 뭘 넘겨? 1을 넘긴 거 아니에요? 뭘 넘겼다고? 약분. 아니 근데 저 16이 나온 게 1 나눴잖아. 1 나눈 더 먹어. 자. 그러면 얘가 이러니까 아까 부호를 따라해보자. 부호가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니까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원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6, 극소값 여기는 4, 마이너스 6이 극소. 얘가 극대 0, 15 극대 극소. 그러니까 극소 마이너스 6이니까 4를 넣은 게 마이너스 6이다. 4를 넣으면 64a 4 넣으면 16b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이다. 6 넘겨 64a 16b 16은 제로 16으로 나누면 4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은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A는 2분의 1이 되죠. B는 마이너스 3.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극대니까 극대는 그냥 10이다. 7번 닫힌 구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Y는 F'의 X 부호를 따져야죠. 부호 마이너스 0 플러스 0 플러스 그러면 감소 증가 또 근데 0하고 증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죠. 이게 y는 fx 1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감소한다. 틀렸지? 여기는 감소하지만 여기는 증가하죠. 1번은 틀렸고 2번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냐 아니면 극소지. 2번 틀렸고 3번 x는 2에서 2분은 가능하지? 0이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은 극값을 가는 점은 한계지. 5번 2부터 4까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양수니까 증가한다.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 3차함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 좀 적을게요. 빈칸 이렇게 많은 거 이걸 적어야 되니까 뭐가 있겠죠. 3차함수 그림을 보니까 fx가 봅시다. fx가 ax제곱 bx제곱 c 플러스 d라고 합시다. a가 바로 가정할게. 그러면 이제 미분하고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미분에서 0인 걸 뭔가 찾으라 그랬잖아. 그걸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설명이니까 이게 쓰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A, B, C, D라고 써야 될 문제는 여러분 대학 갈 때까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A, B, C, D라고 이렇게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끼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푸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밖에 내가 안 떠오르면 제끼는 게 나아요. 지금 요 개형 잘 알아주세요. 그럼 얘들이 여기 실물의 개수를 알아야 돼. 왜? 그게 0인 게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실물의 개수는 누구한테 달렸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달렸지.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달렸잖아. 부호가 양수요. 그래서 첫 번째 D가 양수, 두 번째 D가 양,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3참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해 줄게. 순서가 달라. 2번 D가 0,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을 때.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놓을 일이 없다 그랬지? 이렇게 문자로 놓을 일이 없다. 숫자로 되는 줄도 아니면 미수는 하나가 아니면 두 개 정도만. A, B, C, D 4개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줬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지 얘가?
0이면 이렇게 생겼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지? 우리는 머릿속에 요걸 하나로 기억하고 하나로 한 덩어리로 기억해. 마치 참치김밥, 치즈김밥 이런 식으로 이걸 덩어리로 기억하라. 이게 뭐야? F 프라임 X지? 이게 F 프라임 X지? F 프라임 X지? F 프라임 X가 이렇게 있으면 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 그럼 아까 말했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해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플러스 이해돼요? 뭘로 결정한다고? 이 판별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 실제 그림은 어떻게 된다고? 실제 그림은 진과 함수진 라인이야. 이게 fx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지. fx. 얘는 그냥 이거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한다고? 요걸 같이 기억해. 이렇게 하면 문태기로 기억을 하라. 근데 예를 들면 삼천수의 그림을 물어보면 그림이 얘 아니면 얘구나로 기억을 해.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너무 말이 예민하잖아. 아 그냥 그림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어. 그림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알지. 그냥 그림이 이래 그럼 알아?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할까? 얘를 뭐라고 얘기해?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언어잖아. 그럼 얘네가 뭐라고 떠드는지를 보면 되지. 문제에서 뭐라고 떠드는지를 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여기 봐봐. 8번에서 뭐라 해서 극값을 같도록, 9번 극값을 같지 않도록, 10번 극대가 극소를 모두 같도록. 아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구나.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 8, 9, 10의 표현을 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극값을 같도록 또는 10번처럼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같도록. 이게 극대잖아. 이게 극소지.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극값을 같도록 그 극값이 없다, 갖는다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고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 그림 머릿속으로 이렇게 주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아 이렇게 주면 의식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주면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실근이 2개 가져야 되겠구나. 누가? F'X가 서로는 2실근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제를 푸는 건 뭐를 푸는 거야?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거쳐서 얘를 푸는 거야. 결국 푸는 건 숫자로 나와야 되잖아. 수식으로 나와야지. 극값을 갖는다는 결국 이거 하는 얘기야. 이 얘기야. 결국 답을 내는 건 얘로 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8번을 볼게. 8번을 보면 fx가 x세제곱 ax제곱 12x 플러스 2. 얘가 극값을 갖도록, 극값을 갖는 건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극값을 갖는 건 뭐라고?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2실근을 가진 누가? 얘가. 이분한 놈. 2실근, 선한 2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놈을 이분한 놈. 4x제곱 2ax 플러스 12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그게 바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그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이 얘기구나. 푸는 건 얘로 푸는 거야. 이걸로 푸는 게 아니야. 얘는 힌트를 주는 그림이지 걔가 답을 내는 게 아니야. 말했잖아. 아까도 밥을 사준다 그 의미 없어. 내 입에 들어가야지. 피부만 좋은 건 실제로 먹어야지. 그 푸는 건 얘로 푸는 거야. 그 푸는 건 얘로 풀고 푸는 건 얘로 푸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4a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3 1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4 약분시켜서 a 제곱 30인지 0보다 30이니까 그럼 a가 6보다 크든지 a는 마이너스가 작다. 1번 이걸로 푼다. 이렇게 푸는 건 얘로 푸는 거야. 얘로 푸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9번 x가 x 세제곱 ax제곱 3x 플러스 4 이거는 그 값이 없대. 그 값이 없으니까 그 값이 없잖아. 그림 보니까 그 값이 없는 건 그렇다면 실근이 중근이거나 없거나 그 얘기는 요걸로 푸는 거야. 결국 그 값이 없다는 말은 뭐야? 유normal different은 영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푼다요. 그림은 요 그림이구나. 그 값이 없다는 말은 이거구나. 그럼 판별식 쓰면 돼. 4a 제곱 마이너스 4a c가 4를 약분시키고 a 제곱이 9니까 a는 3 마이너스 3이다. 이해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값이 있다 없다만 주면 너무 대놓고 힌트를 주는 것 같아서 약간 교란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건 그 값이 없다 맞는데 그 값이 없다 말고 다른 표현을 줘요. 어떻게 주느냐? 말을 좀 더 교란을 시키려고 주는 거야. 그 값이 없어 맞는데 그 값이 있으면 이 그림밖에 없고 그 값이 없는 건 이 그림이지. 그 말을 어떻게 주냐면 계속 얘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지. 얘는 그게 없지. 그냥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 것밖에 없겠지. 왜?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니까 계속 올라가겠지만 최고치가 음수는 계속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라는 말을 써.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어요. 각자 다른 걸 선택한다. 각자 다른 걸 선택한다. 봐봐, 얘는 각자 다른 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요놈도 알파도 얘를 선택하고 베타도 얘를 선택하고 감마도 또 서로 다른 애들끼리 같은 놈을 선택할 수 없잖아. 알파라도 0이고 베타라도 0이고 감마라도 0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얘가 보는 놈이 일치할 리가 없어. 여기서부터 너는 1층 물건 고르고 2층 고르고 얘가 3층 고르면 물건이 겹칠 일이 없잖아. 근데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면 네가 고른 1층 물건을 제가 1층 물건을 또 고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계속 올라가면서 골라라고 하면 네가 제일 먼저 고르고 하면 서로 겹칠 일이 없죠. 걔를 수식으로는 뭐라고 쓰냐면 다르면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도 해. 이거는 이제 풀면서 또 마주칠 거야.
또 그게 그 얘기구나. 다르면 다르다. 너랑 다르니까 네가 고른 거 다르다. 그게 각자 다른 거 골라라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야. 너랑 다르니까 고른 놈도 다르잖아. 너랑 똑같은 거 고른 놈이 똑같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쌤을 보면 있어요. 쌤 꺼내봐요. 쌤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셀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그냥 B단계 이런 쪽에서는 잘 안 나오고 629번을 봐요. 629번을 보면 629번을 봐요. EV의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한 점에서는 만나도록 하라 했어요. 그 얘기가 바로가 Y는 T는 이렇게 생겼지? Y는 T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러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러면 세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세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근데 모든 T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자 고르는 게 달라야 돼. 이런 상황이어야 내가 한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나지? 이해돼? 그 얘기는 뭐 하라는 거야? 이건 힌트라네. 이건 힌트고 결국 푸는 건 얘로 푼다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내면 그렇게 준다. 기본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다 대놓고 줘. 그 값 있어? 없어. 이렇게 준다. 그 값 있어? 그 값 없어? 이렇게 대부분의 B단계 문제들을 보면 B단계 문제 봐봐. 앞에. 그래서 지금 C단계 본 거고 앞에 B단계 문제를 봐봐. B단계 문제를 보면 B단계 문제에서 그때 국소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때 국소 그때 국소를 보면 다음째 그때 국소 보면 그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주고 그때 국소가 언제 있다고 주고 그 다음에 뭐 언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대놓고 줘. 3참수도 급근세 모두 갖는다. 582번 봐봐. 582번. 그때부터 모두 갖는다. 그래서 갖는다. 그래서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이렇게 줘요. 1단계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주는 갖는다. 갖는다. 안 갖는다. 이렇게 준다고. 대부분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있어. 없어. 있게 해. 아니면 갖고 와. 안 갖고 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C단계를 가니까 말을 친절하게 안 하고 돌려서 얘기를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고사 때 보게 될 문제들은 다 친절하게 대놓고 얘기를 할 거야.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이렇게.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값을 가지려면 한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값을 안 가지면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거야. 대놓고 준다. 대놓고 준다. 멘트를 돌려치기를 하면 이렇게 준다는 얘기.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다 풀었으면 그래요? 지나가고 내일 1시?
좀 해보고 뒷보자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요. 그 억지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테스트는 풀어봤어요. 기존 교재들만 복습해. 거기에서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 대놓고 표현을 한다고 직설적으로. 근데 가끔 돌려서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봐. 우리 그냥 국어적으로도 생각해봐.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힘들지. 그냥 대놓고 야 너 지우개 있냐? 지우개는 빌려줘. 그게 편하잖아. 없어. 뭐 있어. 그럼 아 잠깐 뭐 내일 6시에 볼래? 아 그때 약속해서 이런 게 편하잖아. 근데 뭔가 돌려서 얘기하면 얘가 무슨 얘기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뭘 어떻게 화나는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나도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문제들 A단계, B단계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그냥 친절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우리는 그 판별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돼? 10번을 볼게요. 지금은 쉬워. 8번, 9번은 왜냐면 그냥 이제 말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왜? 8번은 그냥 그값 있어. 9번은 그값 없어. 봐봐. 내가 다슬이한테 야 내일 보자. 그랬는데 다슬이가 그래. 그럼 그냥 마음 편하게 시간 아무 때나 잡아도 되는 거야. 근데 10번은 뭐야? 1시에서 2시 사이에 보자 이거야. 그러면 내 스케줄을 봐야 되잖아. 그때 말 그대로 내가 내일 그냥 쉬는 날이면 상관없어.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 값을 가져야 돼. 그럼 이제 뭔가 조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조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10번을 볼게. fx가 x 세제곱 px 제곱 p 빼기 1x 나오면 이렇게 됐죠? 됐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 미분해보라 그러잖아. 미분해봅시다. 4x 제곱 2px p 빼기 1이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 그랬잖아.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해보니까 안 돼. 인수분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가? 얘가 극대수를 갖는 건 뭐야? 극대수를 갖는 걸 값이라는 건 근을 갖는 거야. 근을 갖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만 이렇게 가져야 돼. 이해돼? 그래야 그 사이에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부터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그림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때 극소를 가져야 되는 게 알파, 베타인데 그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요게 fx고 요게 f'x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만 기억해도 안 되고 같이 기억하는 같이. 얘가 이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 이 상황이구나. 얘만 따로 기억하면 안 돼. 같이 다니라고, 같이. 같이 기억하라. 같이 기억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같이 기억하라. 알겠죠? 같이 기억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치? 얘가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차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축이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축. 함수가 1학년 때 많이 했던 건데 한 별씩 이 세 개를 가지고 풀고 2차원에서 축. 함수가 한 별씩 세 개를 가지고 풀 거야. 축은 먼저 여기에서의 축은 얼마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봐야지. 이 축을 구하면 얼마야? 이 축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p. 축이 이런 거 이해돼?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이건데 축이 이거 이해되냐? 얘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등호를 안 넣을 거야. 헷갈리는 영상 꼭 다시 봐. 오늘 하는 거. 오늘 많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하다고 내용. 이번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내년 수능까지도 중요해. 개념, 오늘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 첫 번째 예. 그래서 P가 이걸 풀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부동은 바뀌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야. 이걸 풀면 여기까지 돼요. 두 번째 함수 값은 내가 넣을 건 이건 얼마 넣을 수가 없잖아. 넣을 만한 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넣을 수 있는 건. 그지? 그러니까 F 프라임, 이거 F 프라임 X잖아. F 프라임 1이 얼마야? 0보다 커야 되겠네. 0보다 커야 되지. 0이어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돼. 그지? 1 넣어볼게. 어떻게 돼? 3 플러스 2P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P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나오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지. 3 빼기 2P 플러스 P 빼기 1이 0보다 크다. P는 만약 P에서 넘기면 2보다 작다가 나와요. 한 별씩 서로 부실비는 가져야 되니까 한 별씩은 0보다 커야지. 그랬으면 4P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4 다 보냈어. 그러면 P제곱 3P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숫자가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숫자 깔끔하게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금 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늘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당연하다는 얘기야. 당연하네. 당연하잖아. 허금 가지니까 이렇게 떠있잖아. 이건 당연히 성립한다.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니까 우리는 요놈만 하면 돼. 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당연하니까. 근데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7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대충 근사값으로 따져봐야 돼.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당연하니까 안 할 건데 이렇게 나왔다면 루트 7이 얼마야? 대충 2점 얼마잖아. 대충 어림 잡아서 계산해야 돼. 그렇죠?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지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빡셀 것 같지 않은데 혹시나 지저분하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근데 너희 내신은 지금 계산이 중간고사 때 그렇게 지저분한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수능은 어떠냐?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계산이 들어온 게 있어. 올해 9월, 10월 보니까 계산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저분할 거야, 너희도 내년에. 아이디어는 쉽지만 계산은 막상 했을 때 지저분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제 수익선상에서 우리가 따져봐야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왜 정수라고 그랬거든,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분이 오겠지?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누구? 0하고 1, 두 개. 이해돼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뭘 쓴다? 전체 범위면 판별식만 쓰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건 상관없는데 특정 범위면 축, 함수값, 판별식 3개를 쓸 거다. 축, 함수값, 판별식을 쓸 거다. 알겠죠? 축, 함수값, 판별식을 쓴다. 기억을 해두세요. 특정 범위면. 전체 범위면 판별식만 썼잖아. 8번, 9번. 근데 전체 범위면 판별식만 쓰고 특정 범위면 3개를 쓴다. 판별식이 매우 중요하다.
1번. 함수 fx가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알파, 베타, y는 fx. 네. 다음 중 옳은 것은 베타는 양수지. 근데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얘가 3이고 예를 들면 얘가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왔다는 얘기지. 얘가 뭐 2고 마이너스 1이라든지 뭐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정확한 값은 몰라. 정수라고 안 했거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A지. 첫 번째 A가 양수잖아. 최우창수가 양수니까 쭉 올라가지. B는 바로 못 구해. 두 번째는 D를 구하는 거야. A가 양수면 이렇게, A가 뭔가 작으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거야. D가 하는 역할은 뭐지? D는 하는 역할이 상수항이니까 뭐야? Y 절편이야. 아까 의미를 알아둬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 이런 문제도 꼭 한 문제씩은 출제를 한단 말이야. D가 하는 역할은 지금 처음이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D는 Y 절편. B랑 C는 한 번에 못 구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것들만 쓰자. Y 절편인데 여기 있니? D지. 그래서 양수. A, D, C까지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B는 한 번에 못 구해. 그렇지? 세 번째. C는 뭐냐? C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C가 의미하는 건 이제 더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없잖아. 그럼 뭐해? 미분할 거잖아 우리가. 그치? C가 하는 역할은 F'0이야. C가 하는 역할은 F'. A가 하는 역할, D가 하는 역할, C가 하는 역할. 그러면 이건 뭐야? 0에서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때? 0보다 작지. 0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림에서 알 수 있지.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값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부호를 알 수 있지. 또 내가 B만 한 번에 못 구하지만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확 줄일 수 있잖아. 이해가 돼? 줄일 수 있잖아. 왜냐면 C 음수, D가 양수니까 CD가 음수인 거 그러면 2번, 4번, 5번 중에 찍으면 되잖아. 그치? 2, 4, 5인데 5도 알 수 있지. 왜? 5도 AC라고 돼 있으니까. AC 어때? AC 음수지? 그러니까 5번 답이 아니래. 2번, 4번 중에 만약에 시간 없으면 찍으면 된다. 근데 구할 수 있어요. 그럼 B는 한 번에 못 구해.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4AX 제곱 2BX 플러스 C야. 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같아. 그러면 얘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 근데 말했잖아. 베타의 절대값이 이거니까 이게 더 이쪽으로 치우쳤다고. 그럼 이렇게 있는 거지? 더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쳤잖아. 약간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얘가 3일 때 만약 3인 게 아니잖아. 그럼 똑같겠지. 3인 만약 3이면. 그럼 뭐 하라고? 이차원 가장 중요한 건 축이라고. 축이니까 알겠구나. 축은 뭐야? 축은 마이너스 3a분의 b잖아. 축이. 걔가 오른쪽으로 치우쳤거든. 축이 여기잖아. 축이 0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축.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축이 0보다 크다. 그럼 b의 부호를 알 수 있지. 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니까 그래서 b는 0보다 작구나. 이렇게 얻어낸다.
A, B, C, D를 하나하나씩 구하는데 뭘로 구한다고? A는 그냥 그래프 개형, D는 Y 절편, C는 F 프라임 0, 0에서의 접선의 기울. 왜? 여기다 0 넣으면 C잖아. F 프라임 0. B는 뭘로? 축으로 구한다. 미분한 놈의 축으로 구한다. 축의 부호로 구한다. 그래서 두 문제 남았는데요? 더 할 수 있겠는데요? 야,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 네? 근데 네. 근데 저 네. 춤은요. 네. 그냥 아무나 그려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그린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그린 거죠. 더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오른쪽에서 그냥 아무나 그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여긴지는 모르지. 얘가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만 알지. 좌우에서 조금 더 갔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근데 저기 네. 왜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 안 되면 내가 모를 것 같았는데. 3분의 마이너스를 못 봤어요. 어디요? 우리 그 3분의 P가 그냥 3분의 P로 봤어요.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왜 붙냐고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 식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못 봤어요.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왜 있냐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네. 응. 그럼 얘를 3a로 묶었어. 3a분의 2bx. 그렇죠. 얘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x 플러스 3a분의 2b였으니까 2b였으니까 b잖아. 두 배 세보니까 이게 세보네. 그러니까 이게 축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축이야. 그냥 축이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지? A, B, C, D 부호가 다 나왔으니까 축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문자로 줘서 그런데 문자로 줘서 그런데 이렇게 줬어. 축이 얼마야? 이렇게 주면 축이 얼마지? 이 쉬운 버전부터 해보자. 이러면 축이 얼마야? 이거 그럼 X로 나눠요? 원래 X를 왜 나눠요? 어디 X를 왜 나눴어? 어디 X가 없어? 1대3 A로 나눴잖아요. 그게 X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걸 해야지. 아니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걸 해야지. 이걸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X제곱 빼기 4X. 너를 알고 있는 거야? 너를 알고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바꾸잖아. 얘는 외우라고. 다 외워져 있다니까 너만 안 외운 거지. 너만 안 외웠다고 지금 외우라고 해서.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외우라고. 매번 이걸 이렇게 하려고 너무 번거롭잖아. 축을 외우라고. 매번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축 알려줬어. 이제 다음에 축 못 구하면 이제 안 알려줄 거야. 4차함수 페이지. 페이지. 거기는 많이 적을 게 별로 없어요. 3차함수가 좀 적을 게 아까 있었고. 적긴 적어요.
말했지만 이걸 이렇게 놔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ax 4제곱 미지수가 5개나 되잖아. 저렇게 놔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저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제끼라고. 그치? 미지수 저렇게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얘가. 아까 3차 함수는 어땠냐? 이 상황에서 이걸 입을 했어. 그치? 4ax 세제곱 3bx 제곱 2cx 플러스 t. 아까는 3차였어. 3차 리버로 2차였으니까 판별식이 있는데 왜? 쟤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잖아. 그래야 부호 변화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3차 리버로는 2차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수월했단 말이야. 근데 4차 리버로 3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인지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고교 과정에서는 실근의 개수를 바로 알 수 있게 인수분해를 해 가능한 것만 준다. 되는 것만 줄 거야.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준다.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줄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풀어.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3차잖아 지금. 3차니까 근이 최대 3개겠지. 3개가 되는 놈이 첫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된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가 3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야. 그 다음엔 2개, 1개 이렇게 되겠지. 없거나.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것만 줬으니까 높이를 똑같이 맞춰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근의 수가 1개인 거. 실근의 수가 3개, 2개,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실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혼자가 있어. 하나, 이것도 역시 요거 이렇게 기억할 거야. 덩어리로 기억을 하라. 얘는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그지? 얘 보자.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아니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한 실근, 2개 허근. 이렇게 되겠죠. 저게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고. 결국 문제를 푸는 건 얘로 푼다니까? 푸는 건 얘로 푼다고. 이건 그림의 힌트라고. 푸는 건 얘로 푼다. 아까 판별식 풀듯이. 서로 세 실근 가지니까 그건 뭐라고? W라고. W 아니면 M이겠지. 최고창계수가 양수니까 W고, 최고창계수가 음수면 M일 거 아니야. 언제?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때. 그렇죠? 그럼 뭐야? 이렇게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가질 거야. W가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건 주어져 봐야 알 수 있어. 주어져 봐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에는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야. 그지? 얘는 그림이 그지? 감소 0, 감소 이렇게 극소. 이해돼요? 얘는 마이너스 0, 플러스 0, 플러스. 얘는 감소, 증가, 극소. 얘는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극소. 삼차랑 비교해보자. 3차랑 비교해봐. 3차랑 비교해봐. 3차는 얘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요. 방금 했던 거니까 비교하면서 보는 거. 3차는 극값을 두 종류를 극대극소 모두 같던지 아니면 안 같는가. 둘 다 같던지 없던지.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이 있거나 없거나 최고든지 최악이든지야. 근데 4차는 꽝이 없어. 그래도 하나는 줘. 극대극소 중에 하나는 준다고. 둘 다 있거나 두 종류 다 있거나 한 종류만 있거나. 3차는 그게 아니라 꽝이 있어. 있거나 상품이 있거나 없거나야. 구별을 해야 돼. 그렇지? 4차는 꽝이 없어. 두 종류가 있거나 한 종류가 있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최고차는 개수가 음수면 이런 M자 모양이든지 아니면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 이렇게 극대만 있든지. 그렇지? 이렇게 뒤집어져. 이거 이거를 뒤집은 거야. 뒤집으면 이렇게 극대만 있든지. 극대만 있든지. 아니면 극대 극소가 다 있던지. 둘 다 있던지 한 종류만 있던지. 이해돼요? 3차는 둘 다 있던지 없던지. 3차는 꽝이야. 4차는 꽝은 없어. 그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의미를 잘 알아둬요. fx가 마이너스 x 4승, 4x 3승, 4의 x제곱.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있대. 말했지만 실제 주어지는 건 이렇게 문자로 5개 안 준다 그랬잖아. 5개 주면 못 구해. 문자 하나 줘. 미분을 해보자. 마이너스 4x 3승 12x 제곱 8ax. 아까 뭐라고?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준다 그랬어.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준다. 인수분해 되잖아. 4x x 제곱 3x 2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가 4차면 최고차기에서 양수면 요놈이거나, 그러니까 물주머니가 2개 있다가 한쪽만 있는 거야. 물이 점점 이렇게 한쪽 주는 거야. 지금 보면 양수면 물주머니가 2개 있다가 한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요거는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한쪽이 더 내려가는 상황이고, 아예 탁 내려가는 게 요놈은 물주머니에 있다가 왼쪽을 이렇게 올리니까 물주머니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최고차는 개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낙타등이라고 생각하면 낙타등이 2개가 있다가 한쪽이 무너지는 거야. 한쪽이 무너졌어. 왼쪽이 무너진 게 요거, 오른쪽이 무너진 게 요거. 꼭이 하나야. 이해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줬는데 뭐래? 극소값이 존재하래. 그러면 아까 4차니까 이렇게 있던지, 왼쪽 무너진 거, 오른쪽이 무너진 거, 이렇게 극소가 존재하였으니까 얘지.
얘는 극대만 있잖아. 얘는 극대만. 극소가 존재해야 돼. 두 개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총 3개가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라고? 그 얘기는 결국 푸는 건 얘로 푸는 거라고 했어. 푸는 건 얘로 푸는 거야. 이건 힌트, 그림 힌트일 뿐이고 실제 푸는 건 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써. 극소값을 갖도록 옆에다 써. 극소값을 간다는 건 뭐라고? 서로 다른 현실로 네가 미분한 놈이. 결국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얘로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푸는 건 얘로 푸는 거야. 극소값을 갖는다로 아는 게 아니라 극소값을 가는 건 힌트를 주는 거야. 결국 푸는 건 미분한 놈이 서로 세실근을 가져라. 미분한 놈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얘로 푸는 거야.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의미를 모르면 못 풀어. 손을 못 대. 어쩌라고요? 이런다고. 나중에 어쩌라고요? 극소값 가면 어쩌라고? 그림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그림 가지고 이거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 밑에 건 오히려 쉬워. 왜 그림을 줬잖아. 위에 건 왜 어려워? 그림을 내가 생각해야 돼. 이 그림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 그림이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오히려 12번이 더 어려워. 13번은 그림을 줬으니까 그거대로 그림 줬으니까 부호 가지고 부호를 줬잖아. 그림만 그리면 돼. 13번이 오히려 더 쉽다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탈락이니까 필요가 없어. 결국은 서로 다른 세실근은 그림이 이제 힌트만 주고 사라진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라는 거야. 이해돼? 근 하나 x 0인 거 알았잖아. 이거는 이게 0인 거 했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얘가 x는 알파, 베타여야 돼. 그런데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돼. 이해가 되냐? 여기까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봐. 응? 됐어? 얘가 극소를 갖는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까지 했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일단 0인 거.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준다 했으니까 0인 거 했어? 얘가 두 실근을 갖겠지? 그러니까 투소한 두 실근을 가지려니까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다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지. 요 놈을 내가 편의상 gx라고 할게. 여기 fx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 0보다 크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a 마이너스 4ac니까 돼? 이해돼? 8a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5보다 크다. 이해되냐? 두 번째는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 두 식이 나왔어. 근데 막상 딱 해봤더니 얘가 7, 4. 그럼 괜찮아. 7, 4, 0이니까 서로 다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0. 괜찮아. 근데 서로 두 식인데 마이너스 4, 0이면 안 된다. 왜?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 그리면 안 돼. 얘가 얘 그리면 안 된다. 얘가 여기 그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얘가 1이었어? 1이 여기 너 성립하면 안 돼. 이거 뭐야? G, 0은 0이 아니어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요 시험에 많이 나와. 시험에 거의 모든 학교마다 한 번씩 낸다고. 거의 모든 학교에 하나씩 내. 예전에 수능에도 냈었고. 되게 유명한 문제야.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문제 나올 만한 것만 지금 하나씩 갖고 오는 거야. 0이 아니니까 0 넣어봐. 0, 0, 이거 마이너스 2a는 0이 아니네.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상에서 보여볼게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0이 아니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영역은 여기겠죠? 그래서 뭐야? A는 답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놈이 알파, 이놈이 베타거든요. 이렇게 푼다. 이렇게 영정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요. 13번 갑니다. 얘 그림이 1, 마이너스 1, 0, x. fx의 개형이 될 수 있는 얘는 쉬워 오히려 아까 이렇게 했던 거 그냥 따지면 돼. 플러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 쭉 그리면 되잖아 그냥. 그지? 그러면 플러스니까 증가 0, 감소 0, 다시 감소.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잖아. 얘는 10대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이었어. 이때가 1이네.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야? 4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오히려 쉽다고. 근데 요거 12번은 꼭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원래 처음에 제가 16번까지 한다고 했다가 13번을 바꾼 이유는 페이지 한번 봐봐요. 대충 원지만 문제는 안 풀 거고 원지만 볼게요. 함수의 최초는 적을 게 없어요. 왜? 그냥 제일 그림 그려서 이렇게 줬어. 그럼 최대값 얼마야? 최대 언제?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냥 함수 주면 마이너스 1하면 되잖아. 최소는? 아니지. 왜 여기가 최소야? 범위를 안 줬잖아. 거기다 써. 최소는. 범위가 있어야 돼. 끝이야. 끝. 범위가 있어야 된다. 끝이야. 범위가 없으면 네가 구해야 돼. 범위 안 주면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근데 그냥 범위가 없이 그냥 실수 전범위래.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야? 최대는 f-1이야. 최소는 없다라고 하면 돼. 없잖아. 근데 범위를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줬어. 그럼 여기가 최소겠지? 이해돼? 근데 범위를 내가 원래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렸어. 여기가 최대잖아. 여기가 최소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번에 범위가 있는 거야. 오케이? 안 풀긴 할 건데 그냥 대충만 얘기하는 거야. 14번은 그래서 범위가 있는 거야. 14번 아까 대충 3차에서 배웠더니 이렇게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14번은 대충 이렇게 풀 거야. 안 적어도 돼. 다음에 다시 풀 거니까. 15번은 뭐야? 4차 분을 배웠잖아. 초차 개수가 양수지. 15번은 그러니까 아까 W거나 아니면 물통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된다며. 한 말했잖아. 4차는 꽝이 없다고. 무조건 최소는 이것들 중에 하나가 최소겠죠. 왜? 범위가 없으니까. 이해돼? 범위가 없잖아. 15번은. 16번은 활용 문제니까 범위가 없을 때 내가 범위를 구해야 돼. 왜? 넓이라는 걸 줬잖아. 넓이라는 건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질 거야. 범위가 없으면 실생활 문제에선 범위를 내가 구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16번이다. 쉬었다가 쌤 좀 풀다가 가자. 여태까지 했던 거 같아요.